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이재춘 대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외교를 말하다 이 시간인데요. 우리 대사님과 함께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지금 뭐 하늘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진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뵀는데 그러게요. 요즘 뭐 일주일이 너무 길지요. 너무 길고 어떻게 보면 뭐 빠르기도 하지만 또 기네요. 예. 길지요. 뭐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대사님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외교라는 것은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나는 것이 맞는 일이죠.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요즘 국민들이 정신이 좀 찬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요.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죠. 예. 정권이 바뀌고 거의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10년간의 정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코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이제 마구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럽죠. 예, 너무 과거하고는 다른 길로 가니까. 근데 과거하고 다르면서도 또 그래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권보다도 훨씬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방중 말입니다. 김정은의 방중. 청와대에서는 처음에는 뭐 김여정이하고 김영남이가 갔다 뭐 이랬다가 김정은이 절대 아니다 또 이랬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네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외교 분야에 국민들에게 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비밀 사항도 있기는 할 거지만은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정상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적인 건지 너무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좀 너무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럽죠. 그게요. 최근에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결국 금년도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소용돌이를 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 특사가 또 중국까지 가고 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문, 러시아도 가고 이런 이제 외교도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정부는 그 성격이 원래 성격도 그런데다가 또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보면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친북한 정권이고 기본적으로 친중 정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미 색깔을 띠고 반미.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정권이 이제 세워지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별한간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베이징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서 마치 큰 국빈을 맞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환대를 하고
뭐 그런 것 보면은 이것이 물론 계획은 됐지만은 상당히 그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 그것은 김정은이가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쇼를 벌리고 예술단을 보내고 지 여동생을 보내고 또 뭐 김영철이 보내고 1년에 그런 이제 그 연극을 할 때부터 조금 수상했죠.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등의 대북 제재에 이제 코너로 몰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 우리 정의용 특사 가서 얘기했을 때 선뜻 그럼 만나보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급해진 것이 그 김정은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사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의 얘기라고 받아줘 본 것을 보면은 그 한반도의 비핵화 운운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 25년 동안 다 우리가 속아 넘어온 수법인데 그걸 이제 뭐 들고 와서 일단 미국 가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오케이 만나겠다. 근데 그 만나겠다 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겠다니까 그럼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뭐 좀 다르지만은 오히려 김정은이 급하게 됐어요. 아, 이거 핵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난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당황한 거는 김정은이가 아니었는가. 만일 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그건 뭡니까? 때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렇게밖에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이제 김정은이가 더 급했지. 그래서 그 시진핑한테 SOS를 쳤겠지요. 근데 시진핑은 또 자기는 그 한국의 문재인입니까? 문재인하고 트럼프하고 그 세상은 문정민이가 되겠어요. 문정민. 그 카드 놀이 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는 아웃사이더처럼 되오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를 이 한국의 정의용 그 실장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조금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아 이거 지가 뭐 SOS를 치니까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북쪽의 급한 사정 또 중국 측에서도 잘못하면은 이게 자기가 그 메인 플레이어로서 작용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만회해야 하는 좋은 계기로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한쪽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문재인이가 이제 그 메인 플레이어로 설 수 있게 됐는데 말하자면 3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시진핑이가 뛰어들면서 완전히 이제 운전대를 잡고 앉은 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으로 방정식이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거기는 4차 방정식인데 그런데 진짜 보면 2차 방정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방정식은 조금 복잡하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 문제의 기본 성격은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핵을 고집하는 한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나겠다는 것도 핵을 포기하겠다니까 그럼 만나지. 그렇게 된 거지. 만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볼까 논의를 해봅시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사자는 수는 많아졌지만 게임은 더 간단해졌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뭐 이달 27일 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하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죠. 어제인가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났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한패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란 말이에요. 1대3의 구도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시진핑이 끼어들어서 4차 방정식인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수로만 따지면 이 시, 김, 문이 이게 한패거리, 덩어리가 좀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홀로 대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듯이 보여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이 게임이 어디를 갈지 조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 이게 외교라는 거는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그게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어떤 경험, 뭐 또 이 자격,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의심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러 온다는 이 정보를 주중대사가 분명 있는데 몰랐냐 이겁니다. 그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주중대사가 지금 노영민인가요? 그 카드기 갖다 놓고 책 팔다가 그 망신당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교관 그 출신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때부터 이제 지금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계통의 사람이죠. 예, 그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고 그 문재인 선거 캠프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뭐 외교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문대 지금 뭐 베이징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도 그렇고 동경에도 그렇고 모스크바에도 그렇고 그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무능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외교라는 것은 물론 외교관 한 사람 자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외교는 하나의 팀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각 공관장들 이런 인사를 보면 이건 뭐 전혀 그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정보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정보를 어떻게 그 수집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외교부 직원들이 전부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게 열심히 뛰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악재들이 겹쳐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의 기본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한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금 이런 외교 현상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중국하고 남북한이 한패가 되고 미국하고 일본은 다른 패죠.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도 이제 또 김정은이가 러시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한패를 러시아는 원래 심정적으로 한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이 사람들이 꾀를 내고 하겠지만 그 중에는 그 소위 과거에 실패했던 육자회담 같은 것도 또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노 그러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과거에는 육자회담을 하면요. 그래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그 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팀. 그러니까 3대3이라는 그 되게 그 숫자가 균형을 맞췄죠. 근데 만일 앞으로 육자회담 같은 틀이 다시 뭐 생겨서 한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4대2가 되죠. 그건 뭐 1대2로 싸우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앞으로 되풀이돼서는 안 되지만은 이 현재로서는 그러한데
작용하는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것이 북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 개인이 그렇고 그 집단이 그렇고, 그 집단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세계의 이 정세가 북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이걸 하면은 세계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우물한 개구리식이죠. 예.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오히려 결단하기가 쉬워졌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결단하기가 쉬워졌다는 말씀은 어쩌면 대한민국도 이게 이 사람들이 평화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보다는 대한민국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평화를 얘기하죠. 뭐 평화 통일까지 얘기하고 말이야 좋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시진핑이가 얘기한 것이 소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쌍괴, 그러니까 쌍괴, 병진, 예. 그다음에 쌍중단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결국은 미국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렇죠. 되겠다 하는 예. 기본 전략이.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 물론 북한은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이번에 또 그랬죠. 예. 박수천간의 소리.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강력한 견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남의 일처럼 뻔히 보고 그렇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남은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저 체제를 바꾸려면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러는데 점점 대화를 통한 해결 선택지는 좁아지는 거고 소위 이 군사적인 해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 우리를 또 난처하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한반도 비핵화 이 용어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도 있었던 용어고요. 80년대부터도 이 핵지대, 비핵지대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의용 실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특사단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갔다 오더니 이걸 무슨 새로운 무슨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고 미국에 가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렇게 달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적인 정의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략 무기들을 다 철수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쌍중단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쌍괴 표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지금 이 같이 지금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사들은 지금 같은 편이 된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재인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편승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좋아지는 거 있나요? 그게요. 하여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대사?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그렇죠. 왔는데 그것을 마치 새삼스러운 것인 것처럼 김정은이 그거 말씀을 받아 적고 와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 운운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전제가
선대의 유훈이다. 그랬습니다.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남겨준 유훈이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핵을 개발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하고 지금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게 김정은인데 그렇죠. 예. 과연 그 사람들의 유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유훈이 너 핵을 포기하라 그런 유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너 핵은 꼭 해야 된다 그거였겠습니까? 당연히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는 게 그렇죠. 유훈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줘 가지고 와서 그걸 여기다 팔으려고 그러니까 글쎄 우리 남쪽에 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막 그럴듯하다고 속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말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한마디 더 추가한지 모르죠.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예컨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 그래? 핵 포기했대? 그럼 당장 내가 보지 그랬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5월 부는 것도 처음에는 4월 달에 만나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이고 4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저저 해서 5월로 미뤘다는 건데 거기서부터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참 문제가 아주 얽혀도 아주 고약하게 얽혔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대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금 주미 대사가 그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그 분이더라고요. 이름이 뭐였는지. 조윤재. 예.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교상 관례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이 나오든지 국무부 대변인이 나오든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뭐 그분이 트위터도 잘하시잖아요. 트위터에서 막 하시면 되는데 그 정의영, 서훈, 그 조윤재 그 니네들끼리 나가 발표해 이거를 외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뭐 아무것도 외교의 ABCD를 모르는 사람도 야 저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네가 나가 발표해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하고 나가서 그게 나 발표한 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면밀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센스가 그 사람들한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외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저기 와서 남북 정상회담 털거덕 합의하고 여기 가지고 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꿨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만나보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흥분이 돼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미국 내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그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그 중에 어느 쪽이라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너무 더 아니 그때 엉성하게 돼 있죠. 아니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럼 니네 발표해 그러면 이거 그렇지만 이거는 좀 미국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라도 드려야지 발표해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나와 나는 그 그림이 세상에 그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볼 때. 네, 그렇죠. 예. 그건 뭐 이 박사가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 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요 대사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왔다 갔다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게 뭐 있었나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게 있었나요? 그때 만일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위 524 조치라는 걸 했죠. 저 금강산 관광하던 박광자 씨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시절에 북한하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 그걸 이제 딱 끊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쪽에서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고 그 원칙이 있어야죠. 예.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잘했나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그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그렇죠. 4차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딱 금강산 개성공단 폐쇄한 거 잘했죠. 그걸 많이 어물어물해서 그런 거 다 오이사조치도 그냥 하고 뭐 개성공단도 그냥 하고 계속하면은 그 핵무기를 10개, 20개 더 만들었을 겁니다. 그걸. 아마 10차 핵실험까지는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핵실험은 거의 다 완성된 단계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는 나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나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막은 거예요. 그걸 안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국제 그 사회에서 유엔이고 미국이 다 이제 안 되겠다고 제재를 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그 핵무기를 머리에 쥐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달러를 보내고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스톱한 거 잘한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다시 또 뭐 하겠다고 그런 수작들을 부리는데 이건 뭐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만 용납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 문재인 정부를 용납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그건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까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사인하시려고 그러다가 지금 미루셨잖아요. 미루셨고 또 이런 일련의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북한으로 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알아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북한과의 이 외교 이게 대화 교류 이것을 끊으니까 북한의 그 장마당 경제가 확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서 대북 제재가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북한에 지금 퍼주고 싶은데 못 퍼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퍼주게 되면 김정은이가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뭐 이 핵 소형화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워싱턴 DC를 진짜 폭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어쩌면 김정은의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이제 자살폭탄이잖아요. 자기네 경제는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지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한미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볼 때는 당장 이 핵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북한의 핵을 당장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어떤 게 유지하면서 남북 간에 무슨 평화 공존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FTA 재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오케이가 돼서 사인을 다 했는데 그거를 발표하면서 이거 시행은 잠깐 보류해라.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핵 문제의 결론이 날 때까지 북한이 완전히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둬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6.25 이후 뭐 그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시장 경제를 도와준 거죠.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지켜준 거죠. 예.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와 주한 미군 한미 동맹 이런 것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미국이 시장까지 내줘서 다 팔아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까마득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이거 뭐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예. 그게 뭐 그 10억 불도 안 돼요. 예. 예? 뭐 9억 불 정도 돼요, 지금. 예. 양쪽에서 분담하는 게 9억 불 1조도 안 되는 돈 그게 어쩌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혜택 보는 건 한국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미국더러 더 좀 손해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볼 땐 한심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그래? 너희들 정말 미군 한번 빼볼까? 네. 미군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대한민국 안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와라락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항이죠, 공항. 네, 공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네. 그 나발이라는 그 부자가 네.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나발의 그 양과 소를 다 이렇게 방파맥에 대해서 지켜주고 그랬는데 떡 몇 덩이 좀 달라고 그랬더니까 거절함으로써 다 죽을 뻔했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여태까지 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자기들이 해줬는데 6.25 때 5만 4천 명 자기 젊은이들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뭐가 그때 10억 불 아까워? 응? 돈만 벌겠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리를 맴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거기 또 하고 북한 편이 되는데 한국도 거기 달라오니까 그래? 그러면 좀 크게 손 좀 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 빨리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이렇게 어물어물 따라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거.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이 선택을 해서 빨리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순위 몇 위인데 그게 뭐 어렵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게 되면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워낙 이게 뭐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거기는 뭐 이렇게 더 무너질 것도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와라락 무너지게 되면 이게 더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재춘 대사님의 오랜 기간 동안의 이 경험과 노하우, 이 정말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군과 옥조로 삼아서 좀 이 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이 자기 권리를 또 의무를 이걸 좀 챙겨야 되겠고 또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TV, 이 이재춘 대사님의 이 TV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도 많이 옮겨주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코리아 있죠, 구글 코리아. 구글 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 이재현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 9월인가요? 11월인가요? 이때 저기를 갔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책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갔어요. 아니 이거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막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클릭수가 안 올라가요. 옛날엔 막 몇만씩 올라갔는데 요즘은 몇 천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조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글 코리아에다, 아니 구글 본사에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파 이 유튜브들이 다 이렇게 지금 권한을 겪고 있대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나요? 더불어노동당으로 갔나요? 더불어민주당 정책 무슨 아니, 그래서 정발위 부위원장이 정발위. 그러니까 더불어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하고 똑같은 더불어공산당. 더불어공산당하고 똑같은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또 조작에 이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 유튜브였는데 이제는 언론 노조가 뭐 메인 미디어들은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민초들이 유튜브라도 어떻게 살려가지고 국민들이 더는 이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에 이게 정말 세뇌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뭐 힘센 더불어공산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째까닥 또 캡처해가지고 지금 모셔다 가는 바람에 이게 유튜브도 지금 상당히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사님 오늘도 정말 고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건 결국은 북한의 저 체제를 지금 종식을 시키고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일인데 그것이 외교적으로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저렇게 잔꾀를 부려서 계속 속이는 작전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북한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오히려 그렇게 조장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그런 미국의 정책 결정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지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표시를 해야 돼요. 미국에도 표시하고 국제사회에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이해란 박사도 열심히 투쟁하시니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 지금 적으로 삼아야 되는 데는 모르고 친구해야 되는 거는 적으로 돌리고 있고 적으로 삼아야 되는 데는 지금 친구로 돌리고 있고 이게 완전히 청개구리 작전이죠. 일본은 우리랑 같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일제 식민지에 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일, 미 이거는 우리 지금 삼각 군사동맹 아닙니까? 이거 좀 튼튼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공산당이 공산망조고 아니 왜 자꾸 그짜기가 붙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건데 또 그러면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지금 소송을 갖다 걸어놓고 이게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뭐 이런 대사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많이 알리셔서 혹시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북한이 왔다 갔다 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게 귀싸대기라도 올려붙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